피임약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터부시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 사실. 안녕하십니까. 약 소개해주는 남자 약소남 고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속해준 남자 이승우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피임약을 주제로 한번 얘기해보겠어요. 오늘 피임약. 예. 여성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접해보실 만한 약이기도 하고, 피임약을 사실 피임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생리 주기를 좀 조절한다든가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생리전 증후군 같은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도 치료 목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산부인과 같은 데서 피임약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약국에서 좀 피임약이 많이 팔리는 편인가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피임약 판매가 좀 많이 는 것 같고, 제 약국 기준으로는 피임약 찾는 손님들이 가장 하는 얘기가 약사님 저는 어떤 피임약을 먹을까요? 약사님 피임약 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맞아요. 피임약이 아무래도 개인마다 이제 맞는 약들이 다르잖아요. 일괄적으로 뭐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아니죠. 보니까 사실 피임약을 선택할 때 친구가 뭐 이거 좋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그렇죠. 아니 광고를 보고 광고를 보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것보다는 좀 피임약은 자신한테 맞는 피임약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피임약 하면은 가장 불편한 게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21알이 들어있는 거죠. 21알이기 21알이기 때문에 이제 21일 먹고 7일간 휴학기를 가지고 일단 그걸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져가는 건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피임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생리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텀을 주셔야 돼요. 아,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내일 모레 물놀이를 가는데 예정일이 거의 비슷해. 근데 내가 지금 좀 미루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피임약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이제 피임 효과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전. 적어도 이제 일주일 전부터는 드셔야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 늦어도 5일 전까지는 괜찮다고요. 근데 만약 3일, 예정일이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때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먹어보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되면 다행인데 연기가 안 될 가능성도 높죠. 그렇죠. 네. 아, 고태균 약사님. 항상 피임약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피임약 몇 세대까지 있죠? 4세대 1, 2, 3, 4세대 중에 이제 1세대는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 3세대가 보통 우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 4세대가 이제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피임약의 성분은 뭐 크게 두 가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용량이 낮은 거, 높은 거. 0.02ml, 0.03ml. 에틸 에스트라디올을 말하는 거죠. 프로게스틴 계열은 이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2세대냐 3세대냐 그렇죠. 세대는 그걸로 나누는 거고. 약국에 가서 아까 왔다. 약국에 내가 왔어. 그럼 제가 손님입니다. 여보세요. 예. 약간 저 피임약 사러 왔는데요. 혹시 담배를 피시나요? 저 담배 안 핍니다. 담배 피나요? 자, 혹시 담배를 피시나요? 좀 하루에 한 갑 정도. 좀 많이 피시네요. 예. 그러면은 피임약 안 드시면 좋지만 피임약 드셔야 한다면은 3세대보다는 2세대 피임약이 더 낫습니다. 2세대. 하면은 사실 약사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약사님도 종종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2세대 피임약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정말 간단한 게 네보, 노르, 게스트레 이거 적혀있는 피임약은 다 2세대예요. 네보. 대표적인 게 우리 2세대 대표 주자가 에이리스가 있고요. 미네브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일동에서 새로 나온 다운저. 일단은 제일 중요한 피임약을 고르실 때 여러분이 담배를 안 피신다면은 우리가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2세대, 3세대 뭐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아요. 이것저것 내가 먹어보고 나에게 맞는 거를 드시면 되는데, 또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세대, 3세대, 4세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맥 혈전의 생성량이 부작용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사실 피임약이 내가 먹다가 뭐 좀 두통이 있거나 좀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다, 이 정도 부작용은 괜찮은데 우리가 혈전, 색전이 발생하면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발생했을 때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실제로 때문에 죽은 사례도 있죠. 네, 매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담배 피는 사람은 피임약을 드시지 말되 만약 뭐가 한다면은 2세대 계열로 드시기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피임약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보는 게 좋은데 다른 피임약이지만 같은 계열 약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을 바꿀 때 같은 계열에서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3세대 피임약 먹더라도 서로 다른 계열로 한 번씩 바꿔보는 게 좋다. 3세대 표주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시룸, 많이 들어봤어. 우리 마이보라, 민주레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성분이 이렇게도 많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보시면은 다 이제 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이 0.03mg이에요. 근데 요게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얘를 좀 순하게 만든 거. 그래서 용량을 3분의 1 줄여서 0.02 제품이 회선같이 등장하죠. 바로 그게 멜리안산입니다. 제품은 0.03인데 얘는 0.02예요. 그래서 얘가 해상같이 등장하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얘가 똑같은 성분이 동일한 제품은 센스립의 D형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저희 약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3대장 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3대장.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좀 순하니까 처음 드신 분이라던가 피임약 부작용이 좀 걱정되신 분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광고 많이 하고 있는 센스드립.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머시런하고 성분이 동일한 제품이고요. 바라하고 머시런하고 동일한 성분.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은 3세대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종류로 계열이 다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거 멜리안을 먹었는데 나랑 좀 잘 안 맞아. 부작용이 심해. 약에서 바꾸는 거 의미가 없겠네. 그렇죠. 약을 바꾸는데 내가 센스립의 D형비를 선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성분이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꾼다면은 얘나 이게 다른 게요.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은데 사실 피임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나도 헷갈리고 약사님도 헷갈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깔끔하게 블로그 글로 작성해서 링크를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피임약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에 가서 병원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약은 4세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자정, 플레라정이 유명하고요. 또 이게 야자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임약 먹다 보면 좀 붓거나 이렇게 부종 같은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4세대의 성분 중에 하나가 좀 이뇨제랑 비슷하게 생겼다. 맞아. 그래서 구조가 비슷합니다.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부종의 부작용이 제일 적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치 못하게 피임에 실패했을 때 사전 피임약이 아닌 사후 피임약. 노래보람, 엘라원, 저희 약국은 이 두 개 가장 많이 처방돼요.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몇 시간이죠? 노래보는 이제 최대한 3일. 얘는 120시, 5일까지. 그렇죠. 여기 좀 더 여유가 더 있다는 거. 대신 약값은 여기 더 비싸요. 얼마 정도 하죠? 대략 한 2만원에서 3만원 선에서 이렇게 다 구매가 가능하죠. 그냥 한 알 딱 먹는 거죠. 그렇죠, 딱 하나. 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전 피임약보다 훨씬 더 고농도, 10배에서 15배 이상의 이제 고농도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좀 더 심해요. 저도 이제 항상 약을 드릴 때 만약 속이 좀 울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할 것 같아도 가서 좀 참아. 그렇죠. 이렇게 이건 비싼 약이니까 하나에 뭐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2만 원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만약 내가 토를 해버리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쳐가지고 그 약국에서 또 약 타면 또 돈이 확 깨지죠. 원래 근데 토하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지. 이론상 이제 구역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몸이 엄청 허약하거나 하면 이제 토를 하면은 이제 다시 처방을 받아서 다시 먹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밥을 먹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는 일단 구역구 토감을 좀 줄이기 위함이고 사실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빨리 먹는 거. 무조건 빨리 먹어야 피임 확률이 높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임의 실패한 게 높아지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먹는 걸 기본으로 하되 그냥 토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좀 배를 채우고 먹어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고탱이 약사님 옛날에 우리가 사후 피임약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다 문을 닫았어. 그 사후 피임약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후 피임약 아닌 사전 피임약을 구해가지고 여러 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저도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꽤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사전 피임약이랑 사후 피임약이 호르몬 이제 그런 농도의 그러니까 양의 총량의 차이잖아요. 사후 피임약이 호르몬을 때려 넣는 시기다 보니까 이론상 사전 피임약을 뭐 10개를 이제 한꺼번에 먹으면 결국엔 사후 피임약 효과가 날 것이다 뭐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한번 에이리스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레보노르게스트렐이 0.1mg인데 노르바 같은 경우는 딱 단일 성분이에요. 레보노르게스트렐 1.5mg. 그렇죠. 요거 15번 먹으면은 요거랑 용량이 똑같아요. 이론상은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얘는 요것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죠. 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후 피임약을 산부인과에서만 처방하시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다른 과에서 다 처방 가능하죠. 내과, 외과, 뭐 병원에서 웬만하면 다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번 먹으면 좀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치 않는 임신을 그렇죠. 피하시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사후 피임약 먹을 상황을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내가 뭐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피임약을 같이 먹어도 되느냐. 아 상호작용. 6개월 먹고 한 달은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